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노란 저고리, 남색 치마. 무서운 이야기는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어르신표 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이 짱인 듯해. 재작년에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해주신 이야기인데 2005년부터 아프셔서 누워만 지내시다 가셨어. 내가 가끔 섬찟섬찟하게 촉이 오거나 귀신을 느끼는 건 외할머니의 유전이 아닌가 싶다.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출생, 딱 1920년생이셨어. 나의 언니랑 딱 60년 나이 차이 난다고 다른 어른들 나이는 까먹어도 외할머니 나이는 잘 기억했지. 당연히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외정으로 살기 어려운 때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뼈아프게 굶은 기억은 없고 굶어본 적이 없진 않지만 그냥저냥 먹고는 살았었대. 그땐 그것만으로도 운이 무지무지 좋은 시절이었댔지. 외할머니네 마을에는 대대로 양반 가문에 땅도 많은 거의 유직격의 부잣집이 있었대. 집도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네 집에서 바로 보일 만큼 코앞이었대. 가끔 대문을 활짝 열면 가운데에 큰 감나무가 있는 마당과 안채 건물이 바로 보일 정도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그치만 그 집은 그 당시 마을에서의 인평은 매우 안 좋은 집이었어. 주인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일본이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해서 앞장섰던 부끄러운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건 다들 잘 알 거야. 이 집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대. 옆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일본 순사나 관리들에게는 굽신거렸고 기부까지 하고 일본군 관련 기부였다는데 잘 기억은 안 난다. 아무도 대놓고 뭘하지 못했어도 다들 속으로 욕하고 싫어했지. 반면에 이 집 안주인인 아줌마는 남편이 저러는 걸 엄청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까지 욕먹는 걸 부끄럽게 여겼지만 남편이 너무 작심하고 저러니 반대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대. 같은 양반집 아들 딸인데 어찌 저리 다르냐고 뒷말도 많았던 집이었대. 아무튼 외할머니가 13살 때 외할머니가 이웃 사는 친구랑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집 근처로 걸어오는데 그 부잣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앞에는 수레 같은 걸 세워놓고 쌀감아니며 이것저것을 대문 안으로 일꾼들이 실어 나르고 있었대. 그런데 무심코 안쪽을 보니 마당 감나무 옆에 웬 여자가 꼿꼿이 서서 외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래.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더 많던 시절이고 염료가 귀해서 높은 양반들이나 부자들 아니면 색깔 있는 옷을 거의 입지 않던 때였는데 감나무 옆에 선 여자는 굉장히 고와 보이는 옷감으로 된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었대. 젊은 여자였는데 머리도 막 풀어헤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싹싹 빗어 넘긴 단정한 머리에 얼굴이 확 튀게 하얗다는 거 외에 그닥 사람 같지 않다거나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았대. 그냥 모가지가 길고 얼굴이 갸름해서 딱 보고 이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 근데 그 집에는 그만한 나이의 딸도 없고 주인 부부와 그 주인의 외아들, 거의 누워 지내는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인 할머니, 이렇게 넷만 살았대. 그래서 낯선 얼굴이 보이니 누굴까 하신 거지. 하지만 주인 아저씨의 형제 자매들이 시집 장가 가서 다 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척 중 누가 왔나 보다 싶어서 별말도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셨대. 외할머니는 그러고 나서 잊을만 하면 그 여자를 보셨다고 해. 가끔 대문이 열리면 늘 마당에 있었고 가끔은 그 집 식구들을 따라서 밖에 나오기도 했대. 그리고 보면서 아셨대. 아, 저건 귀신이구나. 저 집에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대단히 원한이 있는 귀신이구나 하고 저 집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저 집을 저주하러 온 귀신이라는 걸 볼 때마다 강하게 느끼셨대.
언제 하루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어딜 나가는데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아저씨한테 매달려 가더래. 그것도 주인 아저씨 어깨를 밟고 머리 위로 몸을 웅크려서 아주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아무것도 없는 마냥 흔들흔들 팔자걸음으로 갈 길 가고, 그 여자는 그렇게 웅크려서 아저씨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둘이 가더래. 진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매달려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가 그렇게 아무 무게감 없이는 못 가지. 저러고 어딜 가나 싶어서 외할머니는 그 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셨다는데, 며칠 뒤에 그 주인 아저씨가 참의 벼슬을 받는 데에 실패했다고 들었대. 다들 문학 시간에 가끔 참의라는 벼슬 들어봤을 거야. 이태준의 복덕방에서도 서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그렇게 일본 정부에 기부를 하고 여기저기 잘 보이던 것이 작아도 참이 자리 하나는 얻고 싶어서였다는데, 줄 것만 실컷 내주고 결국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원통해 했대. 마을에서는 고소하다, 꼴 좋다는 여론이 대세였다지.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게 왠지 그 노란 저고리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 여자가 조종한 것처럼. 그리고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일제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집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대. 그 아저씨는 나 한 몸 잘 살아보자고 일제에 아부하고 이것저것 바쳤지만 일제는 아저씨를 이용만 한 거였지. 아들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집 아줌마가 얼마나 온 집이 떠나가게 통곡을 하는지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엿들었대. 고등학생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 오죽할까. 외할머니는 엄마와 거길 담 너머로 보곤 소스라치게 놀랐대. 마당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줌마 옆으로 그 노란 저고리 입은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웃는 얼굴을 처음 봤대. 입이 귀 밑까지 올라갔는데 입안이 빨간 물감을 머금었던 것처럼 이빨도 안 보이고 새빨갛더라는 거야. 할머니는 무슨 사람 입안이 두견새 입안이라고 하셨었어. 결국 그 아들은 한 상자의 유골로 돌아왔대. 주인 아줌마는 유골함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기절하고를 하루 내내 반복하셨다고 해. 그때 소리만 들었지 그 집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 모르긴 몰라도 또 그 여자는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라고 하셨던 외할머니.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누워서만 지내던 그 집 할머니도 돌아가셨대. 외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 이틀 전에 그 집에 불려온 의사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노란 저고리 여자한테 싸다구를 맞고 대문 앞에서 자빠지는 걸 보셨대. 여전히 그 여자는 외할머니 눈에만 보였고 넘어진 의사 아저씨는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대.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문에서 미끄러진 걸로 보였다는데, 사람들은 저 집이 재수가 없으려니 들어가려는 사람도 저렇다고 수군댔지만 할머니는 노란 저고리의 여자가 의사를 때린 후에 빙글빙글 웃던 시뻘건 입안이 너무 징그러웠대. 금방이라도 피가 또로록 흘러넘쳐 떨어질 듯이 뻘건 입속이. 그렇게 의사 한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실려가고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의사가 불려왔는데, 이 의사는 먼저 넘어진 의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 할머니에게 별 처방을 못한다고 다들 혀를 찼대. 뭐 이미 고령이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된 할머니에게 어떤 처방이 그렇게 용했을진 모르겠지만, 일본이 패전하고 맞아 죽을까봐 친일인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망가던 때에 그 부잣집은 대문을 닫아 걸고 두문불출 바깥 출입을 안 했대. 마을 사람들은 내내 꼴보기 싫었던 그 집 사람들도 끌어내서 망신을 주자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가진 재산도 정같지 않고
노모를 잃고 외아들까지 잃어 대가 끊어진 집이니 죗값 치른 거라고 굳이 그 집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하진 않았대. 그런 후에도 그 노란 저고리 여자 귀신은 주인 아저씨나 아줌마를 따라 밖에 나오기도 하고 가끔 열린 대문 안을 보면 마당을 지키고 서 있었대. 그때 이후엔 외할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고 하셔. 그 후 6.25가 터지고 외할머니도 가족들과 피난을 떠났다가 전쟁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나서야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는데 그 집은 완전히 불타서 터만 남고 새카맣게 탄 감나무랑 깨진 장독의 우물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대. 그 주인 부부는 전쟁통에 죽었다지만 외할머니는 그 집 터를 볼 때마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을 겪은 여자였는지 섬뜩하면서도 궁금하셨다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간간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옛날에 쫓겨난 소실이었다는 것 같다고. 그 집 죽은 아들이 늦둥이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니까 소실을 들였었다. 그런데 들이고 나서 얼마 안 돼 본부인 아줌마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소실은 쫓겨났다더라는 소문이 있었대. 옛날 일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원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다 돌아왔던 것도 아니라 뜬 소문일 수도 있고,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고 욕심 많고 개념은 꽝이었던 주인 아저씨였기에 꼭 저 소실이라는 법은 없고 다른 원한이 있던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으셨다네. 이것 쓰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네. 목소리라던가 말투, 할머니 분위기까지. 이 이야기도 나름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자 유산이 되는구나 싶다.